사실 저는 그 전에는 20년 넘게 급성장하는 조직에서 막 미친 듯이 가자! 이러는 성과를 추구하는 고성과 조직, 그런 데에 있다가 지금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선커피챗의 문우리 김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사연이 왔습니다. 저희 분야 심리학 쪽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시네요. 바로 사연 소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최근 직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심리 분야로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지 진단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도 그 길을 이어 대학원에서도 공부하였습니다. 그 뒤로 약 2년 동안 상담 관련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길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어요. 지금은 한 카페에서 3년째 바리스타로 근무 중인데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선택한 일이지만 나름의 성과를 내면서 근무 중이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뿌듯함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착할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나다운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네, 이분 정말 만족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몰입도 10점, 만족도 10점이에요. 진짜 그러네요. 번아웃은 58점이나 돼요. 네, 번아웃 위험도도 있고. 근데 이분이 나다운 일을 하고 싶다. 이분이 참 와닿네요. 네, 심리학점 보시면은 신념축으로 되게 높으셔가지고 정말 내가 추구하는 무언가가 뚜렷하게 있으신 분이신데 네. 현재 하는 일에서는 그거를 찾지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 계속 들어볼게요. 네. 대학교 시절 심리학과에서 배우던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다시 그 당시의 관심사를 떠올리며 심리학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제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선택해도 늦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은 거의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답이 정해져 있고 이 사연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 그러세요? 왜냐면 사실 저도 완전히 직업을 바꾼 시점이 44, 5이었거든요. 오,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을 향하면서 지금 선택하면 늦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었지만 나다운 선택을 한 이후에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어떤 나다운 선택을 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그 전에는 20년 넘게 급성장하는 조직에서 막 미친 듯이 가자! 이러는 성과를 추구하는 고성과 조직, 그런 데에 있다가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속도와 리듬으로 운전대를 잡고 인생이라는 차를 몰고 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분도 여러 좀 경제적인 이유나 등등으로 인해서 다른 직업을 선택을 했지만 이게 뭔가 내 삶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떠밀려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좋아하는 게 명확히 있으세요. 즐겁고 행복했던 그러니까.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되게 체계적이고 또 창의력도 있으신 분이셔서 추천 직무도 보면 연구개발직, 또 전문직이나 엔지니어 이런 부분들이 좀 높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보다 조금 더 지적인 과제가 주어지고 좀 드립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2년 동안 상담 관련 일을 하면서 즐거운 경험 쌓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끝난 것 같아요. 다만 이분이 이제 늦지 않았냐. 내가 지금 30대 중반을 향해 갈 때 늦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저희도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우리 유리님도 그러셨고 네, 저도 그랬지만 지금 좀 코치로 활약하시는 분들, 상담사로 활약하시는 분들 중에는 현업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고 그 이후에 코치로 전환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전혀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인간과 인간과의 인터랙션 그리고 그 역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변화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잘 포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몸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저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병원에 있을 때 저희 어떤 과장님이 저 레지던트들한테 니네 나가서 영화도 보고 연애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해야 좋은 정신과 의사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좀 떠오르네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되게 좋은 경험을 쌓으신 거다. 어떻게 보면 가신 것보다 임상 경험을 하신 거죠? 그쵸. 네, 실생활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혀 늦지 않았고 근데 이분은 상담 자체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막 공감 능력이 좋다거나 되게 긍정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논리적이고 좀 사고력이 좋으시고 그리고 좀 엔지니어 같은 스타일인데 어떻게 보면 쌉티. 근데 이제 심리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이게 오히려 좀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유리님도 약간 엔지니어 IT 백그라운드에서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독특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이제 프로덕트 오너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제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인풋이 사람이라는 제품으로 들어갔다가 어떤 아웃풋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라는 마음속의 블랙박스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졌길래 똑같은 인풋이 들어갔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아웃풋이 나올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하는 것처럼 가설을 세워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인풋이 들어갔을 때 저 아웃풋이 나올 것이다. 이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제 코칭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맞을 때마다 쾌감이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되게 비판단적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데는 어떠한 메커니즘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저 사람이 이런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식으로 점프하지 않고 되게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게 참 궁금하네 하고 되게 비판단적이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기심이 있었고 그 블랙박스를 하나하나 벗겨가면서 와우를 느끼는 고객이 계실 때 저는 되게 효용감을 많이 느껴요. 아, 이분도 되게 비슷할 것 같다. 네,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포인트들에서 앞으로도 뿌듯함이나 보람, 지금 못 느끼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이라는 게 사람들은 뭔가 되게 좀 말랑말랑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되게 과학이거든요. 사람의 머릿속을 되게 구조화해가지고 의식과 무의식과 정의식과 이 사람의 행동과 신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되게 분석적인 학문이고, 그래서 우리 웨이마크 검사도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항목들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어필풀 코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과학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 블랙박스를 해고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재미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대해서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지? 제 걔는 왜 저렇지? 라는 좀 판단적으로 보시기 전에 이런 좀 분석적인 호기심, 유리님처럼을 가지고 보시면은 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분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보실 수 있을까요? 마음의 소리를 믿고 따라가십시오. 다 답을 알고 계십니다. 맞아요. 조금의 용기가 필요하신가 아닌가 싶고 저희가 그 부분을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